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멕시코에 나타난 모모의 후예. 여러분 속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전설 속 등장했던 거인족의 실체가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작 아니야, 조작? 저기 위에, 산 위에! 이게 진짜 큰 거잖아. 저 사이즈면 진짜 한 30m? 20m는 돼 보이는데? 그지? 진짜 큰 건데, 저 정도면. 더 클 수도 있지. 2022년 멕시코 라블랑카에서 포착된 의문의 존재.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인처럼 보이는 의문의 존재가 멕시코에서 포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약 한 달 전에도 포착됐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저 사이즈 봐요. 저기 뭐야, 위에 언덕 위에 뭐 하나 걸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멀리 보이는 산인데 저 사이즈 봐요, 사이즈. 놀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땡길 수가 없나? 왜 저렇게 찍은 거야? 저 정도면 가까이 가야지, 왜 멀리서 찍고 앉아있냐고. 그러는 찍찍을 그래, 왜 저러고 가까이 앉았냐고. 가야지. 멍충이가. 저분이 저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어서 뭐 드론이고 뭐고 없었어요. 아니, 난 이걸 들고, 야, 드론 가져 하죠. 그래. 아니, 근데 뭐 드론이 가져오란다고 뭐 아니, 늘 아무 데나 휴대하고 다 있는 거 아니었어? 드론을 누가 휴대를 해요? 나도 내가 입고 온 저 바지 주머니 있어. 아, 진짜? 그럼.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주머니에 있다고? 그럼요. 바지 좀 가져와봐라. 할리스코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거인을 목격한 운전자에 따르면 전설 속의 거인을 직접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마치 공격할 것 같았다니까요? 산 꼭대기 위에서 포착된 거인. 멀리서 봐도 마치 전봇대 크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존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의 실체가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착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엔 같은 멕시코 지역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연달아 목격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멕시코인들은 혹시 전설 속의 퀴나메친의 후예가 아닐까? 멕시코에서 전해지는 거인족 퀴나메친 전설을 소환, 현존하는 멕시코 퀴나메친의 후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엔 거인족 관련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먼저 멕시코의 오토미 문명은 중부지방에 3m에서 6m 크기의 거인 종족이 존재했었다고 기록. 그리고 올메카 문명은 거인들에게 술을 바쳐 잠들게 한 후 제거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아니, 그냥 뭐 구체적인 기록도 있고 거인들이 실제로 이제 뭐 신화 속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두 번이나 찍혔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신빙성을 더해 주는데요. 그죠? 아마 그 대장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 자꾸 나가 들키지 말라고.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목격된 의문의 정체. 정말 전설에서 존재하던 거인족 퀴나메친의 후예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주택가 천사의 방문.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전혀 안 믿는군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긴 쉽지 않지만요. 여기 진짜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봤어요. 조용이라고 하기만 해봐. 김세현. 에휴, 아, 왜? 보자마자는 천사 같았는데. 참 열심히 산다. 2014년 영국 런던의 자치구 바킹의 한 주택가. 30대 여성 미르제타 비노케는 친구들과 가든 파티를 즐기던 중 밤 하늘이 아름다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뭐지? 비둘기인가? 이렇게 생긴 비둘기가 어딨어. 여기 날개 봐봐. 완전 천사잖아. 미르제타와 친구들이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건 동화나 성경 속에서나 나오던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네? 저기 찍힌 거예요. 천사보다도 그 요정 느낌 있잖아. 동화 속에는 그 요정. 팅커벨. 뭔가 나비나 잠자리의 날개 형태를 가진 그 요정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제 생각엔 초점이 안 맞은 뭔가의 새의 깃털 같아요. 깃털이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럼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나방이나 하루살이 등의 벌레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형상은 자체 발광,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너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반딧불이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곤충도 있지만요. 아무리 봐도 이 천사의 형상과 반딧불이는 너무도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그죠. 반딧불은 저 사진처럼 그 배 끝에만. 있는 데만 불나요. 배만 나와요. 불이 나오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현존하는 나비나 나방 중에 저렇게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전신이 밝게 발광하는 종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반딧불은 무조건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니고 어. 좀 뭐냐 도대체. 게다가 미르제타가 천사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엊그저께 침실에서 창문을 봤었는데 아주 밝은 흰색 선광 같은 걸 봤었어요. 오. 정말 천사가 아닐까요? 그녀의 아들도 문제의 사진이 포착되기 불과 이틀 전에 형체불명의 밝은 섬광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게 또 신뢰를 더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의 성광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하네. 창가에 비쳤던 의문의 흰색 섬광과 이틀 후에 목격된 천사의 형상. 이게 과연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는 UFO의 비밀기지? 여러분, 외계인들이 UFO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곳이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로 최적이지 않을까요? 화산. 연기 엄청 피어오르네. 화산 아니면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디야 저거? 저긴 화산이잖아. 화산 화산입니다. 맞잖아요. 어. 2023년 1월, 얼마 전이죠. 멕시코 화라산 포포카테페틀에서 찍힌 이 사진. 사진을 찍은 남성 루이스 게라는 연기를 내뿜는 화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야? 저 UFO 아니야? 사진에 UFO가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친구 가르시아는 오늘의 사진, 오전 7시 52분 포포카테페틀과 달, 그리고 아마 UFO일 것이라며 이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요. 이후 이 사진은 순식간에 대화제. 그런데 화산에서 찍힌 UFO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UFO가 목격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요. 무려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출몰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저긴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뜨거운 열에 강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이곳은 세계 10대 UFO 스팟 중 하나. 앞서 2022년 10월에도 인근에서 UFO가 목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2015년, 2013년 어머. 그야말로 UFO의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화산 아래 UFO의 비밀기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측하는데요. 어허. 그런데 2023년 5월 또 이 화산에서 UFO가 포착! 비밀기지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얼마 전이네? 보이죠? 뭐야, 화산 터지는 거야? 돼.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 보이죠? 진짜. 별똥별 아니야? 유성은 꼬리가 약간씩 이제 흔적이 생기잖아.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저 화산 터질 때 싹 들어가나 보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보통은 빛이 나는 게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데 쟤는 저 반대로 들어가잖아. 보통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저기 되게 초장기로 저기서 지금 뭐 기거하듯이 상주하고 있나 본데. 집을 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프리한 식구랑 인터뷰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탑을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탑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행위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인어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쾌한.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평소에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저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미스테리한 직사각형 빙산 발견. 위성 지도에 포착된 의문의 생명체 닝겐. 아직도 베일에 쌓인 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미지의 공간 남극. 그런데 2021년 2월 남극에서 또 다른 미지의 생명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남극은 굉장히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또 계속 뭐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뭐 나왔어요, 이번엔? 남극의 해역 웨들해의 필크너 론느 빙붕 아래 영국 남극 조사단이 퇴적물 샘플 수집을 위해서 약 900m 두께의 얼음층을 뚫고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카메라에서 돌에 붙어있는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게 있네. 영국의 남극 조사단은 1957년부터 남극을 수없이 조사했습니다. 남극 전문가인 휴 그리피스 박사조차 이런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양분도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플랑크톤이 있겠네요. 예. 분석 결과 돌에 붙어있던 것의 정체는 미상의 해양동물 개체로 추정. 조사단은 애초에 바닥이 지늘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바위에 부딪히자 1차 당황. 바위 표면에 생존한 고착동물을 발견하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몇 년간 영양 섭취 없이 생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온도가 영하인 곳에서 생물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운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남극 빙붕 아래 수온은 영하 2도로 매우 낮고요. 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도 불가능합니다. 먹이도 없는 암흑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 생명체들이 살아왔냐는 것이죠. 특히 빙붕 아래에서 바다벼룩, 갑각류 같은 작은 동물들이 소수 목격된 적은 있지만요. 이번처럼 넓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된 적은 전무후무한. 이에 충격에 빠진 학계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한 것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됐건 뭐 플랑크톤 같은 게 됐건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뭐 뭣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대륙 남극. 대체 남극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